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오늘 10월 9일이죠, 9일. 한글날. 오랜만에 쉬는 것 같아요, 한글날을. 예, 원래 개천들도 쉬고 한글날도 쉬고 좋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게 좀 쉬는 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이렇게 넉넉하게 쉬니까, 쉬는 사람들도 좋고, 또 쉬어서 또 많은 소비도 올라가고, 매출도 많이 올라가는 또 기업들도 있고, 서로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노동 시간이 좀 많다 그래가지고 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간만에 좀 누구야, 우리 박순혁 작가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박순혁 작가가 이제 논리가 먹히는 6가지 이유가 뭐냐, 박순혁 작가는 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냐, 이 얘기를 6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불쾌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좋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좀 아마추어다 보니까 프로 유튜버가 아니고, 저도 말하자면 민간단체의 장이고, 유튜버를 가지고 이제 상업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부족함을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요. 그냥 중요한 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어느 중간 정도의 어떤 지식 수준을 가지면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나이 한 50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좀 치우치지 않는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뭔가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의 목적은 좀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좀 너무 치우치고 럽사이드한 어떤 경도된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좀 바라보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무슨 누굴 지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박순혁 작가 별로 지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조정훈도 그렇고 윤 대통령은 제가 좀 지지를 하는데 박순혁 작가는 지지하고 말고도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일 이제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지금 이제 9월 27일인가 28일인가요 해서 지금 한 2주 전에 금융감독원 가서 이제 소환 받아서 이제 그 앞에서 막 얘기하시고 나서 별 이제 특별한 이벤트는 없습니다만은, 늘 걱정인 거는 사실은 이제 금융권이라는 곳이 이게 일반 대기업하고도 다른 게, 우리나라 금융권이라는 것은 반도 관치잖아요. 대부분 이게 또 나라의 어떤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 4대 금융지주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결국 경제부총리 하셨던 분이 가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아니면 대통령 친구들, MB 때 보면은 이제 대통령 친구들이 다 들어가서 이제 금융지주 회장하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메릴 린치네 미국 JP 모건이나 이런 회사들처럼 그냥 어떤 뿌리 깊은 어떤 가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이제 그 가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보면 카르텔이 심하죠. 왜 카르텔이 심하냐? 이게 이제 주인이 없으면 카르텔이 심해지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카르텔이 없어지죠, 오히려. 왜? 각기 주인들이 자기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카르텔 같은 거를 하려다가도 내가 쟤하고 이렇게 경쟁자인데 무슨 카르텔이야, 서로 경쟁하는 차지예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LG가 카르텔이 되지가 못하죠.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없고, 시장이 안에서 너무 큰 집단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4대 금융지주가 각기 다른 금융 가문이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지방 저축은행이든 뭐든 이런 어떤, 그리고 보험사든 뭐든 이런 사람들이 다들 각자가 이제 각자 도생이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대략적인 어떤 라운드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 관계가 비슷할 수 있어도 어차피 서로 경쟁하고 이 돈 놓고 돈 먹기인 업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카르텔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이 얘기가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금융권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산업자본에게 돈을 대주는 개념으로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LG나 이런 어떤 큰 기업들이 막 수출 많이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 회사들이 어쨌든 간에 좀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게 금융이지, 금융 자체가 금융업이 자체가 소위 얘기해서 많이 커서 이 대한민국 자체를 좀 먹여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영국이지. 영국 같은 나라는 전 국민의 막 절반 이상이 막 금융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상당히 쇠퇴됐지.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을 좀 경시한 선진국 중에서 제조업을 경시한 나라이기 때문에 IMF도 빨리 맞고, 왜냐면 제조업이라는 것이 튼실해야 이런 어떤 경제 불황이나 이럴 때도 차곡차곡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산업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 독일처럼, 영국은 이제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으면 같이 안 좋아. 좋으면 또 같이 좋고. 왜? 금융업에 너무 쏠려 있고, 그런 어떤 제조업, 비제조업 분야에 너무 이제 본인들이 서비스업 이런 거에 너무 이제 집중해 있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금융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업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IMF도 선진국이지만 한 번 맞았지 않습니까? 독일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도 IMF 안 맞았는데 대영 제국을 호령했던 영국은 IMF를 70년대 맞았단 말이지. 왜냐면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뭐 만들고 망치질하고 이게 싫은 거야. 웬만한 거 다 독일로 넘겨버리고 롤스로이스네 뭐네 미니네 쿠퍼네 제규어네 다 그냥 외국에다 다 넘기고 본인들은 금융 제조업만 하겠다니까 그것도 뭐 간지나고 좋긴 한데 아무튼 나라의 어떤 경제 입장에서 좀 약간 안 좋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융업이라는 것을 그렇게 영국처럼 어떤 뭐 국가의 어떤 기관 산업처럼 생각하는 나라도 있고, 또 대한민국처럼 아직도 이제 금융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메인으로 키워서는 안 될 거고, 나라에서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지고 최대한 제조업 쪽으로 최대한 어떤 우리 글로벌 기업, 삼성, 현대 이런 회사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또 철저하게 대기업이 또 금융업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또한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왜? 이게 이제 대기업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사실 뭐 대출 영업을 한다든지 뭐 서민들 대상으로 돈놀이하면 돈 벌기 쉽잖아요.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돈을 몇백 조씩 막 현금을 들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은행한테 돈 빌리긴커녕 지금 뭐 금융기술사 이런 은행보다 돈 더 많아. 그런 회사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금융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이제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좀 못하게끔. 예, 그래서 금상금지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업을 그러니까 이 산업계, 대기업 쪽 업계, 제조업 이런 업계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재벌 그룹들이 금융권 진입을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건 이제 증권하고 은행, 보험 정도, 그러니까 제2, 제3금융권 정도는 하는데 은행은 하면 못한다. 은행은 절대로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 대단한 은행 가문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제 뭐 누가 하겠어, 그러면. 소유 주인 없는 데서 결국 제일 짱 잡는 건 누구야? 아니 뭐 행정고시 출신의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행정고시 출신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스카이대학 나오고 뭐 어떤 사람들이 선후배끼리 끊어주고 뭐 어느 행정고시 외퇴 이런 사람들끼리 그냥 다 거기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 출신이라든지 뭐 금융감독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가장 공적인 기능을 많이 하고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좀 공식적인 느낌이 드는 게 뭐가 있어요? 공무원이잖아. 그것도 어느 공무원? 엘리트 공무원. 뭐 7급, 9급 아니지. 5급 공무원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정도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맡겨둘 만하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금융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금융권이라는 것은 은행권을 의미하는 거야. 은행권. 근데 이제 증권보험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박순영 이사 얘기는 은행, 증권보험 이거 다 따져봐서 얘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보험은 좀 빠지고 은행, 증권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어쨌든 간에 금융감독원 원장도 막 욕을 하고 당신이 뭐 기업 평가도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이 뭐 검사 출신인데 자기는 20몇 년을 기업 평가도 해본 어떤 애널리스트 많이 하고 실제로 그래요. 그런 경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는 거지, 비판을 하는 거지. 당신이 그럴 입장도 못 되고 내가 오히려 경력이 많은데 라는 얘기도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박순혁 작가의 얘기는 그거야. 결국은 우리나라 금융이 이제 너무 지금 우리나라 산업계의 어떤 기업들, 대기업들을 위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관성이 계속 가서 예를 들면 별로 이제 유망하지 않은 지금 봤을 때 경영을 제대로 못하는 회사인데도 계속 이제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지.
그 회사를 밀어주고 특히 그 회사 주가를 부양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오르는 것이 일반 기업들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왜? 주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자금 모집에 가장 편한 방법이잖아.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지만 주식은 그냥 바로 모집을 하고 돈 한 푼 안 들이는 거니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일반 서민들이 현대자동차 주식을 사면 그만큼 그 돈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 이건 뭐 이익을 여기에다가 어떤 이자를 주고 할 필요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사주면 그 돈 들어왔지 내 주식 오르지, 더 좋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을 자꾸 사주면 고마운 거지. 근데 그 주식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미래의 가치가 좋고 이 회사가 앞으로 더 뜰 거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자꾸 이제 언론에서 해주고, 그걸 또 받아서 증권사들이 다 이제 미국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두산 또는 이런 회사들, 우리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자 또는 좋다, 앞으로 미래가 좋다, 이런 어떤 레포트를 자꾸 낸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박순혁 작가가 봤을 때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리다는 것을 좀 골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내가 자기 봤을 때 지금 현대자동차 이거 전기차 하나 안 팔리고 있는데, 지금 은행에서 계속 증권사에서는 계속 이제 저 사상 최대 실적이다. 지금 매일경제신문 보고 있으면 현대자동차 지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업 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 다 지금 현대자동차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박순혁 작가만 지금 저거 사장 잘라야 된다 그러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일반인이 대중은 모르지. 대중은 모르는데 박순혁 작가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전기차 시대에 전기차가 못 팔리고 있다. 근데 지금 당장 이익이 많이 나는 거는 전기차에 투자 안 하고 일반 지금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차를 그냥 팔고 있는 거고, 남들은 그쪽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내연기관차 계속 팔고 있으니까 이익이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저렇게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낸데도 주가가 안 오르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일반 개인이 봤을 때는 저거 왜 안 오르지 몰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박순혁 작가가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NT들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는데 벌써 기관에서는 벌써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많이 고평가됐다. 2차전지 아직도 많이 고평가됐고 지금 이제 반도체로 다시 와야 된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빨리 지금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재밌는 건 박순혁 작가가 지금 찍어놓은 회사들, 에코프로비엠이니 에코프로니 또 포스코홀딩스니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나와. 예. 왜 별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포스코도 주인 없는 회사잖아요. 뭔가 재벌그룹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물론 포스코도 대기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언론기관이라든지 뭔가 이런 데 영향력을 끼치고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대한민국에서 뭔가 한마디로 이 스피커들한테 뭔가 힘을 가할 수 있고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기관들이 좋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언론도 좋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별로 그렇게 안 나와. 박순혁 작가 이 사람 자체도 지금 어떤 신문사에서도 거명을 안 해요. 매일경제든 한국경제신문이든 조선일보든 아예 말 자체를 넣질 않아. 넣는 건 심지어는 연합뉴스라든지 YTN, 어떤 MBC 이런 데도 안 나와. JTBC가 이런 데도 잘 안 나와. 예. 나오는데 뭘로 나오냐면 이 사람 법 위반한 게 있다. 겸직한 거 있잖아요. 겸직금지 원칙을 어겨서 실정법 위반을 해서 지금 현재 조사받고 있다. 이런 것들만 나오지. 박순혁 작가가 지금 제대로 뭘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다 말다, 이 얘기를 안 해. 오롯이 삼성증권이라든지 어떤 이 증권사의 어떤 기관들의 의견만 들어가지. 앞으로 반도체가 뜬다. 반도체 이제 언제 뜨나. 반도체 이제 좋은 시절, 이제 나쁜 시절 가고 좋은 시절 온다. 이런 것만 나오지. 에코프로니 이런 거 별로 그냥 그냥 이렇게 기현상으로만 이렇게 자꾸 이제 언론에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이 분 자체를 별로 이렇게 거명을 안 하려고 하는 전략. 지금 웬만한 언론사들도 그렇고, 조중동, 심지어 경향신문 한겨레 이런 데서도 안 올리는 것 같아. 이 얘기 자체를. 왜? 올리면 광고 떨어지고,
삼성전자 이런 데서 광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넣어버리는 거거든, 돈을. 결국 돈 문제인데 뭐 박순혁이라는 그래도 돈 줄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자꾸 이제 어떤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소외되고 계속 유튜버 이런 데서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2차 전지가 힘을 못 받고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점점 좀 뭔가 우군을 좀 잃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이제 금융 이 카르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저도 한번 생각해 볼 때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이분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어쨌든 지금 그만큼 인지도를 얻었지 않습니까? 예, 인지도를 얻었어요. 이분이 계속 여기서 있으면, 이제부터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있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예, 잊혀지고 사라지고, 잘못하면은 또 실정법 위반으로 뭐 잘못되면 입건돼가지고, 뭐 좀 이렇게 되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또 갑자기 막 열광하던 사람들이, 사기꾼이니 이렇게 얘기 나오고 막 그러면서 에코프로 또 주가 더 빠지고 그러면 정말 뭐 한줌 물거품처럼 사라지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 된 것은 뭐냐면, 이분이 일단 그 취지가 본인이 뭐 속으로 뭐 정치적인 야망이 있든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어떤 뚝심과 그런 어떤 배짱을 가지고,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시퍼런 서슬퍼런 그 금융 권력 뒤에는 또 그 어마어마한 관료들 권력이 있는데, 그 관료들은 또 얼마나 그 뿌리 깊은 그 서로 간의 그 트러스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대로 자기의 어떤 의견을 얘기한다? 야, 정말 대단한 배짱이고 뚝심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분이 그걸 이길 수 있느냐? 그럼 저는 제도권, 정치권하고 손잡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박순혁 씨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죽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어떤 그런 부조리라든지, 그런 어떤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뭐 본인이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계속 유튜브로 계속 스피커로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결국은 뭐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간에 뭐 정치권의 로브콜을 받아서 가든지, 아니면 뭔가 오피셜한 직위, 본인이 갖고 있는 오피셜한 직위를 뭔가 가져가야, 그래서 본인이 그걸 가지고 진짜 계속 뭐 옛날에 장하진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든지, 뭔가 공식적인 어떤 자리를 가지 않고 계속 이제 이렇게 뭐 작가네 뭐네 하면서 이런 걸로만 가면 좀 약해요. 제가 봤을 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튜브로 또 어느 정도 수입을 벌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취지를 끝까지 이겨내고 금융 권력이 맞서기는 어렵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가라는 것이 이분 말 맞다나 계속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어떻게 오르겠어요, 에코프로가. 떨어지기도 할 텐데, 그때까지는 떨어질 때는 또 말도 많고 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겠죠. 뭐 2차 전지도 결국은 경쟁자가 있는 마당에 한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중국 2차 전지도 있고, 뭐 중국계 막 뭐 거의 뭐 쓰레기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중국도 뭐 계속 기술 개발 계속 하면 또 발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맞는 얘기긴 하고,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순기능이 많은데, 아무튼 본인이 계속 이제 유튜버에만 의존을 하지 말고, 뭔가 공식적인 어떤 세미나라든지 어떤 패널로 이제 참석을 하고, 또 최대한 유튜버도 유튜버지만 공중파 쪽에서 나와서 본인이 상당히 좀 오피셜한 스테이터스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오고, 또 실제로 어떤 정치권의 러브콜을 고심해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저번에 제가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간 거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제도권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제도권에서 뭔가 해야, 이 같은 이런 금융 카르텔이나 이런 어떤 뭐 정치 관료 이런 분들은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 자기도 제도권이기 때문에. 제도권들끼리는 서로 간에 묵시적인 뭐가 있냐면 신사도가 있어. 그래서 상대를 함부로 이렇게 죽이지 않는단 말이지. 근데 이분 보면, 박순혁 작가도 보면은 뭐 학벌도 좋고, 뭐 그런 것 괜찮아요. 나름, 뭐 아시는 것도 많고, 또 뭐 제도권 금융기관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을 굳이 이렇게 막 야지에 혼자 남겨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쪼록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제2, 제3의 그 판을 한번 벌려서 뭐 금융 로빈훗 이런 어떤 그런 별명까지 좀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뭐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어떤 뭐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응원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 잘 좀 되셔가지고, 뭐 높은 자리까지 좀 올라가셔가지고, 이왕 그렇게 뭐 바른 소리 하기로 한 거 끝까지 그 소기의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것이 제 당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